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신년 특집 대담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모셨고요. 오재일 제주 파트닷컴 기자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문답 주고받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2023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새해 첫 주 어떻게 보셨는지, 예, 허용진 위원장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 첫날 호국원 참배했고요. 예. 그다음에 4.3공원 참배를 하는 걸로 일정을 소화했고 그 다음 날은 제주도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고 그 이어서 우리 도당 차원에서 신년 인사회를 예. 했습니다. 주로 신년 행사들 소화하시느라고 바쁜 일주일 보내셨군요. 고재일 기자님 지난주에도 뵀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지난 방송 모니터도 하고요. 예. 예, 또 오늘 방송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날카로운 질문으로 뉴스거리를 많이 뽑아야 될 건데, 예, 참 좀 걱정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날카로운 질문. 예.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허용진 위원장께서는 집권 여당의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지난 8개월 동안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네, 많이 올랐죠.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집권여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이게 현 정부를 평가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적절하지 보이는 않다고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면서 국정을 혼란으로 이끌었는데 이를 본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정과 상식이 기치를 높이 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공정과 상식이 기조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또 앞으로 나아갈 가치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곧 공정과 상식이 가치다. 이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지율도 올랐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는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면서 윤 대통령이 밝힌 3대 개혁을 성실히 추진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제주 입장에서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은 아까 이제 공정과 상식 여러 성과를 얘기를 하셨지만 홀대론 이 세 글자가 딱 각인되는 게 좀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해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에서 극적으로 부활이 됐고, 관광청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제1지역 공약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해녀의 전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예산을 9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했다가 무산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당 차원에서도 도정과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앙당에 건의를 해서 설계 예산 9억 원이 반영돼 있어서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관광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하는 단계이지 관광청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도 설립이 추진이 돼야 되고 정부 기조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8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 공약을 놓고 마치 그것이 무산된 것 같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대통령 때 그 간담회요? 네, 그때 한번 간담회 때도 어떤 재확인을 했습니다. 얘기들이 실제로 오갔던 겁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정부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광청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나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영훈 도정도 역시 출범한 지 반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이제 집권 여당이 아니죠. 또 이들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신년 초라서 그 평가한다는 데 대한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동안 6개월간의 도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능, 그다음에 불통, 그다음에 정책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네요. 그거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는 공약한 데 따른 기조를 실천하면서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영훈 도정은 설익은 정책으로 유권자들이 표심만 얻은 상태에서 갈짓자 행보도 모자라서 소통을 아예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통에 관해 어떤 정책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을까요? 일단 소통의 관점에서 대변되는 사태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 통제 감시하려고 시도했던 일을 보면 그거 보면 뭐 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도지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판 여론이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그것을 도정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올바른 자세이지, 비판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 각 공무원들로 하여금 언론과의 접촉 상황을 질문 내용까지도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과거 운동권에서 몸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외친 민주주의가 과연 언론을 통제와 감시하는 그런 민주주의인가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정책 이해도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15분 도시 본인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15분 도시요?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독창적인 창의적인 제도도 아니고 육지부에서 일부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역이 면적상으로 보면 단순 비교하면 서울의 3배입니다. 이 넓은 면적에서 15분 도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15분 도시를 하기에 앞서서 15분 도시 개념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15분 도시 다른 곳에서 하는 것 같아서 용역을 준다. 그럼 용역 없으면 어떻게 도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책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청년 보장제도 그렇거든요. 이거 어디 과거 유럽에서 시작돼서 실패한 제도인데 그 육지부에서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 보장제.
청년 보장제하면 생애 주기별 일자리 주거까지 쭉 이어지는 개념일 텐데요. 거기서 가장 걸리는 게 일자리입니다. 제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찾을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자리 찾을 방법이 모르다면 그 방법을 조언해주고 거기에 적합하게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는 맞는데, 일자리가 원초적으로 부족한 제주 현실에서 청년 보전제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표를 얻으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요거 하나만 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검찰이 오영훈 도지사를 그 공직선거법 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예, 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뭐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법률가로서 허용진 위원장께서 보시는 도지사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사법 리스크 저도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예. 보도된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일단 도민들이 매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온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데, 거기에다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도지사까지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이런 걱정을 도민들에게 안겨준 것 자체로 우리 제주도에는 크나큰 손실이 아니겠느냐. 그 리스크가 끝나는 기간 동안 어떻게 결말이 나든 간에 굉장히 도민들은 힘들어할 겁니다. 도청 공무원들도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타까움이고요. 어차피 뭐 저도 공식적으로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적 측면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정치인을 일단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신문에 난 그 자체를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보를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신문에 난 대로 뭐 선거 정책과 관련해서 선거운동 측면에서 기획을 하면서 뭐 금품이 오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자기는 직접 교부하지 않았다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말씀하시는 법률가로서 바라볼 때는 자기가 직접 준 거나 같아 보인다. 물론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전술핵 문제인데요. 이 부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 이 문제가 국민의힘의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게 됐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래서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해당 매체가 오보를 한 거다라고 직접 해명하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아예 논의가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주 지역 사회에서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술 핵무기 제주도에 배치하는 내용, 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에 활주로를 거기에 걸맞게 보강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 어느 정도까지 논의된 거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에서 두 차례 가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순수 민간 공항으로 건설될 것이 100%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 위원 또는 개인이 의견을 개진한 걸 놓고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도민들에게 불안감 내지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확인 또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핵 특위에서 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이 한 분이요. 예, 한 분이 죄송합니다. 한 분이 그 개인적으로 북핵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입니다. 예, 미리 사전 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화됐을 때 제주 공항도 군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인데 이게 확대 재생산되어서 마치 군사공항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제2공항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춰진 이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한 분의 의견이었다. 예, 한 분의.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서 채택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참고로 그 질문을 할까봐 이게 가져오셨군요. 예, 특이 이거 갖고 왔는데요. 최종 확정된 그런 보고서인가요? 예, 이거 특위에서 확정된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그 해당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예. 구체적인 그 11페이지에 나왔다라는 예. 한 건데 이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은 제주공항 관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어떤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출이 됐는지 뭐 누가 일부러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초안도 아닌 상태에서 개인 의견이 들어간 내용이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을 갖고 그걸 확대 재생산해서 마치 제2공항이 군사기지와 연결된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은 오늘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이후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주었으면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국민의힘 북핵 대응 특위의 보고서에는 제주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없습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한기호 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브리핑을 할 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할 때 제주도의 핵무기 그 전시에 대비해서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정도의 활주로는 보강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도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뭐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까지도 그 논란이 있은 후에 완전히 다 빠졌다는 얘기군요. 논란이 있은 후에 빠진 게 아니고요. 그 보고서 채택할 때 애초에 보고서 채택에 들어가지 아니한 내용인데 그 전에 개인 의견이 어떻게 유출돼서 와전되다 보니까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진 것일 한기호 뿐입니다. 의원이 그 당시에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그 공항 활주로 보강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알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 백브리핑인지 끝나고 나서. 어느 과정에서 언론인이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어느 한 분이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한기호 위원장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기호 위원장이 한 발언이 아니고 한기호 위원장이 어느 한 위원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 부분이 빠져서 전원 자체를 이용을 했다는 한기호 거죠. 의원의 의견이 아니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전문이죠. 전문을 한기호 의원조차도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거 사실 뭐 도당위원장님께서 도당 차원에서도 이건 아니다.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한기호 위원장께서 그런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연말부터 어떤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특히나 이제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페이퍼 플랜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정황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 도당 차원에서라든가 어떤 특위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해명을 할 게 아니고
중앙당 차원에서 좀 이걸 좀 공식적으로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선을 좀 긋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좀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거는 반드시 건의할 거고요. 논란은 차단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요.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학대 재생산하면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시다시피 비대위 체제입니다. 예. 비대위 위원장이 그 발언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3월 8일 우리 전당대회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당대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선출된 이후에는 명확한 입장을 이제 네, 밝힐 수 그게 있다는. 공식 입장이 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서요. 결국에는 이 문제로 결부가 되는데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요.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중단됐던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 부분을 다시 환경부에 협의 절차를 재개를 했죠. 그래서 환경부가 지난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려를 했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국토부가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죠. 네, 고속 그렇습니다. 추진이 앞으로 속도를 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과거 지나온 과정과 비교하면 굉장히 탄력이 붙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과정이고 환경부에서 일단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대로 괜찮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면 기본계획 고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다릅니다. 절차가 많이 남아 있군요. 네, 그래서 절차가 몇 군데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지금 도민들이 의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절차적 측면을 무시하고 정치 공세로 마치 지금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주장을 펼치니까 이 또한 도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지 도민들이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정치권, 즉 특히 민주당에서 제발 그런 행태는 도지사까지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면 도지사가 나서서 지금 제주도 도민을 패싱했다, 제주도 도지사를 패싱했다 이렇게 하는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도의 의견, 도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건 왜 애써 무시하고 지금 당장 절차에 없는 것만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도저히 이거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 정치인이지만은 정치인보다 도지사 되는 순간은 행정가여야 됩니다. 행정가로서는 절차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 절차 속에서 무슨 절차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면 저희 도당 입장에서도 그거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중앙당에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가서 요청하고 그럴 텐데 막무가내로 의견을 무시한다, 패싱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도 될까요? 오영훈 도지사한테. 국회의원 하면서 8년 동안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는 과연 무엇을 했으며 민주당 제주도당은 무엇을 했으며 위성권 국회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갈등이 확산되는 데 대해서 과연 정치인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역할 안 했거든요.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니면 무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국회의원 있는 게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찬성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뚜렷한 명분에 따라서 입장을 밝히고 네. 그와 의견이 다른 도민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여론을 선도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그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 모르쇠 또는 예. 조건부 또는 어떨 때는 찬성 어떨 때는 반대. 이거는 알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득표만을 고려한 단어 그대로 기회주의적 처신이 극치라고 보입니다. 이런 행보는 더 이상 내일부터는 하지 않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지난주 신년 대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께서 조건부로 이제 성산 입지의 제2공항 말고는 이제 대안이 없다. 사실상 이렇게 찬성 의견을 내셨거든요. 요거 뭐 그러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찬성 이관 잔치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네. 저도 조건 하나 붙일게요. 도당위원장이 나와서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예. 제주도당이 공식 의견임을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오영훈 도지사도 민주당이고 네. 민주당이 당론이냐 이거죠. 송재호 의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도 있고 당론이냐 이 말이에요. 당론이라면 신년 초에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단순히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라고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네 분이 공동으로 군사공항이 아니라면 찬성한다.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8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찬성이냐 반대냐. 공항을 위해서 뭐 대안을 준비하지 그 부수적인 뭐 토지 합리적 보상이라든가 뭐 소외되는 지역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인지 제2공항 개발에 힘입어 제주도 경제를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기대하지 못합니다만은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찬반 입장이라도 지금 분명히 해달라. 당론으로 분명히 정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이 나온 김에 조건부 군사공항 분명히 안 할 거거든요. 안 할 거면 이제는 조건부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주시고 제2공항이 추진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예. 공항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의 품질을 넓힐 것인지 아세안 플러스 알파 하면서 저 싱가포르에 저기 사무소만을 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싱가포르에 사무실 내는 거와 제2공항을 어떻게 연계해서 제주 경제 활성화 제주 관광의 국제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적어도 오영훈 도지사는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서도 정책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집권 여당에 이제 몸담고 계시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찌됐건 제2공항은 추진해야 된다. 네. 현재 계획대로 그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 집권 초기여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론이 아직 전략 환경 평가를 다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하는 과정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장관이고 바로 전직 제주도지사였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언급이 없어서 혹시 현 정부의 제2공항에 대한 추진 의지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혹시 최근에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정부 내 아니면 좀 중앙당이라든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뭐 협의를 하셨다든지 어떤 언지를 받으신 게 있으시면 좀 공개를 해 주시죠. 예. 이게
질문 취지에 따르면 뭐 언질이라도 이런 거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조를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무슨 언질을 받을 게 없습니다. 예, 시종일관 조속히 추진한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가 흔들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이상 제가 무슨 다른 메시지를 또 얻는다는 것 자체는 예. 없자. 뭐 그럴 있을 필요조차도 없다. 필요성이 그런 없다.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입니다. 제주형 그 전에 기초자치단체. 공항 관련 한 말씀. 예, 한 말씀 하시죠. 공항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갈등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치권과 도민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 토지 수용을 앞으로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조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도민들이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뭐 방법이 어디 간단하면 간단하다라고 시행령을 고쳐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거 뭐 대토했을 때의 또 세금 감면 이런 부분을 실무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야 갈등이 조금 더 해소될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반대하는 도민분들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선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저 상권에 타격을 입을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갈등 요인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려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어서요. 이제는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으세요. 기관통합형 대안에는 반대를 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완전히 부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2006년인가요?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 효율을 강조하는 측면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20년 좀 못해서 2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폐단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재화응적 도지사의 폐단. 그다음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지역 불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를 덜 보게 하거나,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 도지사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형태의 법인격 있는 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게 우리 제주도 100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지만은 도민들이 의지를 모아서 자치단체 부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게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과정 자체가 지금 험난하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혹시 뭐 나름대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신 게 있으신지? 예,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다수당이 된다면요,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수당이 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출마해서 예를 들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제주도를 위해서 의원 개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달라. 라고 일단 그것이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수순으로 도민들이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그때 그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가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직권 재심도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김광동 과거사 위원장, 김태훈 4.3 중앙위원 선임 문제를 놓고 4.3 단체들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3에 대해서 기존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분들이 임명이 되면서 4.3에 대한 정부 입장이 혹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못다한 말 딱 30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제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관 통합형 비롯한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도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영훈 지사 생각대로 되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엊그제 위성공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와 비슷한 취지 발언을 했는데 예. 그 법 개정 없이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4조에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자치단체 유형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도민들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알겠습니다. 위성권 의원이 무지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4.3과 관련해서 아까 김태훈 몇 가지 좀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아시겠지만. 네. 예. 그분들이 과거 발언, 그다음에 지금 과거의 행적 등에 비춰서 우리 4.3 관련한 업무를 하는 거에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4.3이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보를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4.3 추념식 참석 당선되자마자 지켰습니다. 직권 재심과 관련해서 군사 재판뿐이 아니라 일반 재판 수용자들한테도 확대해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그걸 변함이 없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 인사 한두 분이 다소 보수적인 생각에 치우친 분이라 하더라도 역사의 흐름은 한두 사람이 힘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3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세의 흐름을 어찌 그분들 한두 분의 힘으로 거스르겠습니다. 4.3 유가족 여러분께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착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도 될 것이고 믿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올해 오실까요? 4.3 추념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시겠죠? 그럼 제가 대통령님한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볼 입장은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건의는 하실 생각이 있으시군요. 그건 당연히 건의하죠. 제주도당에서 그거 건의 아니면 4.3과 관련해서 저희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도당 차원에서 건의하실 예정이시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전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당원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원 투표 100%로 바뀐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좀 논란도 있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후보들이 윤심을 내 편이다라고 지금 앞다투어 이야기하는 걸 두고도 당이 지나치게 친윤 일색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당권 경쟁에 대해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 선거나 총선할 때 보면 여와 야가 서로 입장을 달리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예. 서로 경쟁자끼리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는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윤심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윤 대통령님이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님이 정책 기조와 같이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왜 윤심으로 포장해야 되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윤심을 듣고 일어나는 공방, 윤심이 내 거다 서로 주장하는 이런 공방은 대한민국이 발전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정책 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나이다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아름다운 모습으로 봐야 예, 되는 예,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당대표 선출이 좀 약간 혼탁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공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혼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혼탁을 빼면 아름다운 것이고요. 민주당까지 혼탁이 개입됐다면 아름답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거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당원들이 의사결정이 총의를 모아서 룰을 정하는 것인데 그걸 당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당원들이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 사항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절대적 평가의 기준을 제시할 수 해달라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평가를 내거나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 낼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라도. 지금 기존 우리 7대 3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7대 3으로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거겠죠. 7대 3으로 돼 있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뜻을 받드는 당대표 하려면 차라리 국민 여론 100%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3대 7이냐 5대 7이냐 100대 0이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지 네. 어떤 절대적 평가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예. 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이후죠.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제주 지역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3석을 모두 휩쓸어 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들은 지금 거의 한 20년 가량을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서력할 수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죠. 서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길 것이냐라고 선회해서 이해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깁니다. 몇 석 정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3석 다 이깁니다. 3석 다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의 선거의 지표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도의원 선거입니다. 도의원 선거에서 서귀포 지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비례대표의 정당 투표에서도 저희가 이겼거든요. 저 허용진이가 당협위원장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마울 텐데 이건 자화자찬이 돼서 좀 쑥스럽고요. 굳이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서귀포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저를 빼고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줘서 이겼습니다. 그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서귀포 지역은 25년간 민주당 계열, 민주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활동을 하면서 서귀포 지역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좋아질까 저번에는 또 다음에는 좋아질까 네. 하다가 너무 유권자들이 오랫동안 속았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서귀포 지역에서 도의원을 민주당보다 많이 뽑아준 겁니다. 제주시 지역은 그런 어떤- 상황의 분위기가 예. 제주도는 아직도 약간 열세입니다마는 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으로. 예. 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한번 불면 굳이 나비 효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람이 생기면 이 확산은 금방 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영향력이 아주 토네이도만큼 강력할 것이다. 예. 고 기자님 네. 질문하시죠.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면 이제 항상 그 좋은 분위기를 타고서도 선거를 못 이기는 경우를 가끔 보면은요. 이런 뭐 이제 공식적인 의견들은 아닙니다만 가끔 얘기들 하는 게 참 후보를 낼 인물이 그러니까 저 분밖에 없나? 좀 약간 인재풀이 좀 없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후보군에 대한 어떤 인물란 이게 다음 선거 때는 좀 어떻게 좀 이게 개선되거나 좀 도민들 유권자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인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 발굴을 하려면 중앙당과의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도당 차원에서도 지금 당대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쭉 우리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청해서 예. 당원 특강을 하는 것도 그 일환인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재를 찾을 수 있고 지금 잠재적으로도 여기저기서 많이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 인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약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엔 인재가 있습니까? 인재가 있습니까? 불통도지사를 뽑았습니까? 무능한 위성군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 서귀포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서 유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민주당 저기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유능한 인재를 우리 국민의힘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발 유능한 인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워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지금 계속 공석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걸로 지금 당대표 당선되고 바로 바로 될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 문제도 예, 해소가 예, 될 것이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처음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또 그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영훈 도지사한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 또 능력 밖의 부분,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중앙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힘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보다 더 희망 있는 새해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꼭 힘있게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명쾌한 주 양당 제주도당 위원장들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